오늘 박정훈 대령이 체포됐습니다. 저거 한번 보세요. 진짜로 체포됐어요. 와. 오늘 오전에 군 검찰이 이제 사전 구속영장 신청한 거를 심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체포를 하더라고. 아니, 이 체포 과정이 되게 웃긴 게 이제 그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문을 잠궈버립니다. 군사법원 출입문을 다른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를 한 겁니다. 너 안 들어왔잖아 하면서 체포를 한 겁니다. 웃기는 경우죠. 문 걸어 잠그고 체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갑자기?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 상징적.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박정훈 수사단장님은 폭로할 당시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군사법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원이 아니에요. 군사법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원은 누가 지시할 수 없잖아요. 판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영장 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없잖아요. 검사한테 가능하나? 아무튼 간에 없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군사법원은 그게 아니에요. 군사법원은 법원도 행정부, 군 검찰도 행정부, 지휘 명령 체계에서 움직이는 그러네. 부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기관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위에서 야 얘 체포하고 구속해 유죄 판결 내려 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기관은 대법원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저 장면은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징적 장면이 될 거예요. 저런 장면들이 결국 시간이 뭐 얼마 지난 뒤에 역사에 남죠. 역사에 남는 네. 장면이 되겠죠. 역사에 남는 장면이 되기도 하고 이 장면이 역사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저는 후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는 장면은 역사를 바꾸는 장면이 되기도 그렇죠. 해요. 네. 대부분 연결이 돼요. 아, 나 진짜 말거리를 겁나게 잡고 있어 지금. 그렇대요. 어. 아직도 살아있는 언론은 MBC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어저께 그 MBC가 단독 보도한 거 하나 봐요. 안보실이 초기부터 간섭을 했다. 저 내용이에요. 해병대 사망 사건이 터지고 윤석열이 그냥 씨부리는 말로 엄중하게 수사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 수사하는 초기부터 계속해서 간섭을 했다는 거예요. 와, 수사에 간섭한 뭐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하랩이라도 간섭하면 안 돼. 간섭을 누군가에서 하게 되면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정확히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박정훈 대령의 육성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전화 와서 지금 안보실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해병대 사고인데 해병대에서 하는 게 이게 공정할 수가 있겠냐, 맞냐 이런 지금 검토다 생각하고 있다. 예. 그래서 나는 국방부하고 너희들이 얘기해서 상급 부대에서 한다면 그대로 따를 거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그런 걸 떠나서 공정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수사 계획서를 보내보라고 했거든요. 누가 편성해서 어떻게 하는지. 장관님 보고할 것 좀 보내봐라 이러니까 중수대장이 아니 그거는 사령관님 지침을 받든지 수사단장하고 얘기하든지 해라 못 보낸다. 그러다가 결국은 7월 31일 언론 브리핑 자료가 넘어간 거고. 그러니까 수사단이 꾸려진다.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 이미 윤석열은 언론이 되고 엄정수사 지시하는 척은 했지만 지금 지나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의심하는 바로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인간이 윤석열에게 계속 보고를 하면서 분위기 이상하게 돌아가면은 내 측근 나랑 아는 놈 이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계속 보면서 여기에 계속해서 간섭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수사라고 하는 게 벌어졌어요. 이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군 수사든 간에. 근데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사라고 하는 게. 왜? 죄에는 대통령이나 일반인이나 군대로 따지면 일반 병이나 부사관이나 장교나 똑같은 거잖아요. 수사를 하는데 중간에 개입을 해. 누구 빼라고. 그 증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수사에 개입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맞아. 예. 그래놓고 자기 수사에 개입하면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자빠졌고 그러다가 또 수사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하는 건 괜찮아.
왜? 나는 검사니까. 근데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된대요. 그러니까 수사의 개입을 윤석열이 계속해서 윤석열이 보고 있었다기보다는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 윤석열의 최측근이 이걸 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아, 그게 그렇대요? 아니, 이보세요. 갑자기 나한테 훅 넘어오네. 그래서 핵심적인 장면, 아까 말한 그 박정훈 대령이 체포되는 장면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가로지르는 키워드가 하나 나온 거 있죠. 4글자. 꽝꽝꽝꽝. 책상을 치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입건하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냐가 윤석열 정권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거예요. 꽝꽝꽝꽝. 얼마나 이거 정말 상징적인 거예요. 저기 뭐야, 그 성범죄 좀 저질렀다고 검사를 잡아놓으면 누가 검사를 하려고 하겠냐. 주가 조작 좀 했다고 검사 부인을 잡아넣으려고 하면 누가 검사랑 결혼하겠냐. 그렇대요. 아니 땅 투기 좀 했다고 검사 장모를 잡아넣으면 누가 검사 장모하겠냐. 씨발 진짜 나 환장하겠네.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그러니까 얘한테는 공정이란 건 아예 없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쩔어 있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는 검사를 안 해봤거든. 본능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참, 네. 야.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게 저 박정훈 대령이 체포될 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걸 또 MBC가 단독 입수를 했어. 재밌는 거. 박정훈 구속 사유가 사실 알고 보니까 언론 인터뷰야.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작년엔가도 한번 봤어요. 언론 인터뷰 이유로 해가지고 기자회견했다고. 기자회견했다고 증거를 인멸시켜. 이게 무슨 소린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이거 구속은 시키라고 영장은 쓰라고 하지 구속 사유는 없지 애다 모르겠다. 어차피 결론은 다 나 있을 거고. 군검찰은 그래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군대 내에서 성범죄하고 군대 내에서 사망 사건만 외부 경찰한테 넘기게끔 지침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항명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외부가 아닌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군검찰에서 하고, 이거 다 정해진 판이에요. 정말 이분이 놀라운 게 자기가 이런 고초를 당할 거 이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당연히 그렇겠지. 예. 이 흐름을 보면 소위 VIP가 개입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체포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영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당연히 항명일 거고요. 그 수사 관련해서 누구는 빼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 항명.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건이 아니라 항명이란 건 어떤 거냐면 군대 가서 야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전시가 아닌 수사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이가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약속을 했어요. 본인은 우직한 군인이 그걸 지켰어. 관련자니까 이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임성근부터 입건을 한 거예요. 안 됩니다 했더니 이게 항명이 됐어요. 전화 안 받는다고 항명 수개까지 갔었어요. 맞아.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종섭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종섭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그 이종섭이는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도망갔잖아. 외국으로 잠깐 외국 출장 튀었잖아요. 갔죠 지금. 아니 근데 명예훼손 수사하고 계세요? 명예훼손 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구속사유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게 뭐냐면 박정훈이 주장하는 게 이종섭이 안 한 이야기를 했다가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한들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명예훼손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명예훼손 사유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명예훼손은 보통은 경찰하고 날 잡아가지고 한참 서로 조사받고 하다가 검찰로 송치안에 만회하는 정도 사건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확인된 바도 없고. 근데 아무튼 어떻게든 써가지고 할 거고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가려고 이미 다 플랜을 짜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그때 KBS 방송에 나가서 그 상황 설명했다고 구속영장에 사실 확인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거.
이 부분이 가장 웃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인멸은 부부싸움 했다고 핸드폰을 한강에다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실명을 썼다는 게 어떻게 증거인멸이 됩니까? 숨기는 게 증거를 인멸하는 건데 그것을 밝힌 것이 증거인멸이 됐다라는 증거 게 능멸. 너 실명 정말. 공개했어? 증거 인멸이야. 어이가 없습니다. 증거 능멸. 그러니까 군 검찰에 윤석열 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야 됩니까? 정말 조국 장관님이 자기 집 압수수색 할 때 사모님하고 전화 한 통 했다고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물고 빨고 난리치고 나발 부르던 언론들 지금 뭐 합니까? 한동훈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 단식과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거 자기가 뭔데 수사가 계속될지 말지 지시를 합니까?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우리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출세길을 달린 자가 이제는 수사 외압을 행사한다. 그 말 한마디를 아무도 안 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구속 영장에 보면 감정이 엄청 실려 있는 거죠, 지금. 봐봐요. 아까 그거. 구속 영장이야. 현재 언론에서 피의자가 야금야금 공개하고 있는 사망 사건 기록은 야 이 새끼야 아무리 이게 공적 문서에다가 이렇게 쓸수 야금야금 쓸 수도 있죠. 야금야금이 뭐야? 아니 수준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윤석열 싫어하니까 우리 감정 싫어가지고 먹방 처하고 자빠졌다라는 수준이랑 뭐가 다르냐고. 아니 변호사로서 서면에 야금야금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있나요? 있죠. 보통 인용할 때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아니 인용할 때 말고 보통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안 쓰죠. 그리고 막상 이것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종섭이가 외압을 행사했네 만해가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종섭이가 그 외압에 밖으로 사실상 드러났던 최고위급 실체잖아. 얘는 지금 해외로 튀었고 진짜로 해외로 튀었어. 왜냐하면 이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는 두 가지 건이 있잖아 지금. 홍범도 육사건 그리고 저 박정훈 대령 건이 있단 말이에요. 국회 가면 왜 묵살나거든. 그러니까 일정을 막 한참 후에 남겨놨는데 국회에 안 오고 해외로 튀어버렸어. 이거 윤석열 뜻이겠지. 나가 있어 잠깐. 있잖아 왜. 그 살인사건 저지르고 조폭들이 너 잠깐 문제되니까 외국 나가 있어라고 밀항시켜주는 거. 똑같잖아 지금. 저 방산 출장에서 이종섭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저 방산 출장 또한 한번 파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이 입건된 다음 날 이번에 저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거거든요. 해군 검사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폭로를 했어. 해군 검사가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고 외압을 우려했다는 게 폭로가 돼서 음성 폭로가 됐어요. 실제로 그걸 이제 음성을 변조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던데 핵심은 수사 자료가 세상에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복사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이거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보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군 인권센터가 밝힌 거 해군 검사라고 밝힌 인물이 이 무서운 일이가 핵심이 아니라 유사한 판례 6건을 봤더니 임성근이 죄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잘 보관해 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봅시다. 군 검사. 지휘관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의 책임이 있다. 판례를 들어가 봤더니 6건이나 있다는 거죠. 6건밖에 없대요. 내가 찾으면 한 100건을 찾을 수 있을 그렇지, 것 같은데. 그렇지. 당연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군인의 판례가 6건이었을 거고 유사한 판례는요 찾아보면 한두 곳도 없어요. 그러면서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본 떠놓고 그냥 잘 좀 보관을 옮겨놓고 하나 정도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저거는 군 검사가 봤을 때 이 사건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잘 보관해둬라. 진짜 이건 큰일 난 사건이 왜? VIP가 개입돼 있잖아. 꽝꽝꽝꽝 사건이잖아. 아이폰에 보관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남을 일이니까 이 기록 하나 정도는 남겨놔라. 그런 것도 부탁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새끼 끌려 나왔을 내년 이맘때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너네들 이렇게 결정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자기 면피를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꼭 그런 의도에서 야, 진짜 했다는 게 변호사스러운 아니고. 답변이잖아요. 예. 어.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본인이 그러는 스타일이잖아.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저는 원래 가늘고 길게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무서워서. 근데 이거 금방 간다니까. 금방 갑니다. 박정훈 대령 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끌려 내려오면 영웅돼요.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집권 2년 차가 안 됐어요. 지금 만 2년을 못 채웠는데 지금 이렇게 줄줄 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뚝 터지는 거 금방입니다, 진짜로. 이미 터졌지. 한 군데 더 터져야 되겠는데. 이미 터졌지.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너무 무서운 일이다. 근데 사실 계급 체계에서는 진짜 무서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자유로운데 네. 공무원보다 더 무서운 게 군대잖아요. 계급 체계가. 근데 그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직하게도 대통령이 엄정하게 하라고 했으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개입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 벙찐 거죠. 뭐야? 아이 씨발놈이 지가 엄정하게 해놓고 개입한 게 지네?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요거에 뭐죠, 국방부나 군 검찰이나 등등이 막 개입해가지고 박정훈을 오늘 체포까지 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건 보통 사건 아니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었던 단편적인 모습이 그 군검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든 이 우리 박 대령님한테 똥물 찌클고 싶은 거예요. 사안을 잘 모르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뭔가 큰 잘못을 한 듯이 체포돼가는 이 모습만 기억을 하고, 정말 이거야말로 명예훼손이지. 이거야말로 명예훼손이지. 그 군 미필인 저는 DP 시즌 2를 보면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는 쪽과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의 내용이 시즌 2의 중심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과하게 막으려고 하고 하는 거는 너무 나간 상상력이 아닌가 했는데 이게 그대로 벌어지고 똑같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상상력이 없어. 현실이 더해. 참고로 두 분은 미필이 아니고 비필이죠. 비필. 미혼과 비혼의 차이 같은 거죠.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선플라워님, 수수님, 이정님 감사드립니다. 수수님만큼 한번 읽어볼까요? 푸나쌤 안경 바뀌었네요. 전자리잖아요. 크크크크. 내일 연설 잘하시라고요. 사인 받으러 갈게요. 농담? 또 거기서 농담은 또 뭐야? 부끄러워서 못 다가가며 내일 다가오셔도 연설하시나요?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